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 생애 첫 출판 작가를 위한 책 쓰기 수업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10강을 이제 할 건데요. 책을 써서 또 작가가 돼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글을 쓰는 것부터 책을 쓰는 것, 출판에 대한 모든 과정을 한번 저희가 다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책을 쓴다, 그런 꿈들은 보통 많이 갖고 계신데,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고민이 먼저 떠오르세요? 뭘 쓸까, 그죠? 자, 누가 책을 쓰라고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쓰고 싶어요. 근데 제일 고민 많이 하시는 게 뭘 쓰지를 많이 고민하세요. 뭘 쓰지? 자, 근데 뭘 쓰지를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책을 쓸 때요. 일단 책을 쓴 다음에 뭐 어찌됐건 썼어요. 우여곡절을 썼습니다. 내가 기획 출판을 했던, 뭐 돈을 들여서 자비 출판을 했던, 썼을 때 책을 쓰고 나한테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감 생기죠.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감. 그렇죠. 내 생각 정리됩니다. 책 쓰면. 또. 작가로서 퍼스널 브랜딩이 생긴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작가로서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인쇄도 들어옵니다. 뭐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가로 명함도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로서 내가 브랜딩을 하면요. 브랜드라는 거는 상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상품이 돼서 나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수익화를 하든 내 인세를 더 많이 받든 내가 강연 작가가 돼서 강연을 다니든 뭐 컬럼 기고를 쓰든 방송 출연을 하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와요. 많은 변화가 와서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쓸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실게요. 내가 그럼 책을 왜 쓸 거지? 이게 명확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쓸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책을 왜 쓰는 건지. 단지 내 버킷리스트 그냥 나는 책 쓰는 게 꿈이야. 나는 이거 한 100권 뽑아가지고 친구들 주면 돼. 이런 게 목적인지. 그럼 거기에 맞는 책을 쓰면 됩니다. 그죠?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자식들한테 나의 살아온 일대기를 들려주고 싶다. 그런 책을 쓰시면 돼요. 나는 책을 써서 강연을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러면 강연 주제에 맞는 책을 쓰셔야 되고요. 인세를 많이 받고 싶다? 인세 받을 수 있는 글을 쓰셔야 됩니다. 대중들이 흥미있어하고 자극적이고 휘발성 있고, 그죠? 요즘에 유명한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소재로 쓰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막연히 글을 쓴다라고 하면요. 이 글도 저 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예비 작가님들 또는 작가님들 글을 쓰시겠다고 모이셨는데 그걸 가장 먼저 내가 왜 책을 쓸 건지, 내가 지금 책을 왜 쓰려고 했었지? 왜 쓰고 싶어 했지라고 명확한 생각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제 우리 100세 시대인데 기왕이면 그 책을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수익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저는 그래서 좀 그쪽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목적을 갖고요. 어떤 목적으로 할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어서 그 사업을 홍보하고 싶은 건지. 그렇죠? 맛집도요. 맛있어서 줄 서는 집이 있고요. 블로거들이나 유튜브나 방송 작업을 쳐서 줄을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든 가면 됩니다. 그죠?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타겟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제 정해졌어요. 나는 이제 쓰겠다. 책을 목적을 정했으면 그 목적에 맞는 타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책을 누가 읽을까? 누구를 읽게 하기 위해서 난 이 책을 써야 될까? 내가
책을 쓰고 강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강의에 관련된 사람들이 읽을 책을 쓰셔야 돼요. 강연, 섭외 담당자들, 교육 담당자들, 기업체, 관공서, 교육주무관들. 그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으로 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분야의 전문가처럼 보이는 책을 쓰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드라마 이런 걸 나는 나중에 하고 싶다? 그런 소설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그런 대중들이 좋아하고 그런 쪽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타겟을 명확하게 좁히셔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쓸 건지. 내가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나의 자서전이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야 될, 나의 자식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렇죠. 목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명확한 타깃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깃이 정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그 타깃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강연을 나가고 싶으면요. 강연, 교육, 섭외 담당자들이 혹할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내가 쓰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의 타깃들, 명확해진 타깃들과의 나의 접점은 어떻게 찾을 건지. 그래서 집필을 하는 과정에도 뭐 SNS라든가 요즘에는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계속 나의 집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타깃들과 접점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타깃을 만드실 때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이제 오류가 실수가요. 예를 들어서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그런 자기가 진로 코칭을 해주고 싶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세요 하면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거 그나마 다행입니다. 20, 30대 젊은이요. 20, 30대 젊은이를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누구나 읽을 것 같은 책은요, 아무도 안 읽어요. 아무도. 오히려 한 명만 읽을 것 같은 책이 읽습니다. 타겟을 좁히셔야 돼요. 타겟은요,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겠다고 모든 바다에 건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멸치를 잡고 싶으면 멸치를 잡는 그물을 던지셔야 되고요. 멸치가 지나가는 곳에 참치를 잡고 싶으면 참치를 잡는 곳에 가서 참치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 넓히지 마시고 좁히시는 거예요. 그냥 청소년들 진로요. 너무 광범위해요. 그 중에서도 일반 학교에 약간 적응을 잘 못해서 대안학교를 고민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러면 너무 내 책을 읽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나요? 범위가 줄어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명확한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넓혀놓으면요, 아무도 안 가요. 자, 곰탕 전문점에서 파는 곰탕하고 메뉴가 하나 50가지 되는 분식집에 있는 곰탕하고 어떤 걸 드시겠어요? 같이 있다면. 그죠? 다 먹겠다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직도, 자, 보세요. 직종으로 한번, IT 계열. 그 다음에 대리급. 대리급이면 벌써 나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대리들 나이가 있잖아요. 뭐 50의 대리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좁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종으로 좁히고, 이렇게 좁히고. 경단녀분들 중에서도 딱 특정하게 진짜 나는 요 정도 방과후 가가지고 나는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방과후 근처 학교 가서 이 정도만 벌어도 돼. 그분들을 타겟팅을 하면요, 명확한 반응은 명확하게 나옵니다. 명확하게. 자, 그래서 타깃을 정하셨으면 어떤 책을 쓰실 건지, 그러니까 내가 왜 쓰고 내 책을 누가 봤으면 좋겠다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 간단하죠. 그 타겟들이 원하는 거. 아까 그 이직을 꿈꾸는 IT 대리들, 경단녀 주부들, 대안학교를 고민하는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알고 싶은 게 내가 책 쓰는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깃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자, 우리가 그냥 순수 창작물, 시, 소설 뭐 이런 걸 쓴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브랜딩 목적의 책을 쓴다면 그 나의 독자, 타깃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점, 그들이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점. 자, 그러면 강사를 섭외하는 교육 담당자들이 불편한 거는 뭐냐면요. 강사들을, 좋은 강사, 내가 원하는 강사를 어디서 찾을지 모르겠고 맨날 그 콘텐츠가 그 콘텐츠 똑같아요. 좀 색다른 콘텐츠가 없을까? 그거를 긁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타겟들의 문제점. 지금 경단녀들이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그럼 그 문제를 건드려주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컨텐츠는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누구나 쓸 수 있죠. 요즘에는 책 몇 권 보고 책 하나 쓰는 게 어렵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경험, 내 지식, 이거를 얼마나 녹여 넣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책 쓰기, 글쓰기 강사님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수많은 그 글쓰기, 책쓰기 강사님들 중에서 나는 어떻게 차별화할 건가? 내 경험을 녹이면 됩니다. 내가 했던. 그래서 우리 여기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을 어떻게 녹여낼 건가? 성공한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공이 좋은데 실패한 경험, 오히려 실패한 경험에 더 동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쓸 게 없는데. 나는 답이 없는데. 자, 아무리 작은 것도요. 아무리 사소한 것도 필요하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대학 교수도 아닌데, 박사도 아닌데. 서울대 영문학과 교수님이 가시면 우리 유치원 5세반 아이들 영어 더 잘 가르칠까요? 아닙니다. 그죠? 우리 거기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이 더 훨씬 잘 가르치세요.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나보다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뭔가를 주면 됩니다. 내가 책 쓰기를 감히 가르쳐? 내가 공저밖에 해본 게 없는데 공저 안 해보신 분들을 가르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난 전자책밖에 써본 적이 없는데 전자책 안 써보신 분들 가르치시면 돼요. 그죠? 대학교 가셔서 국어국문과 수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유치원생의 문제점은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거를 우리가 긁어주시면 돼요. 내가 처음에 전자책 하나 낼 때 어려웠던 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클리어해야 합니다. 책을 쓰시려면 이게 안 되고, 자, 책 써야지 노트북부터 켜고 막 키보드부터 잡는 분이 급해가지고, 그러고서 허구한 날 이제 못 쓰시다, 한 2페이지 쓰다 그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1강에서는 요것만 명확하게. 나는 지금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어떤 목적도 괜찮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이든 그 목적에 맞는 글을 쓰자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정해졌으면요. 명확한 타겟을 잡자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한 명도 괜찮아요. 내가 내 아들한테 줄 글이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타깃이 직면한 문제점을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작업, 책을 쓰는 작업 길고 지루한 작업인데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이런 명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공이 저 문 앞에 있는데 목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네, 우리 1강은 여기까지 하고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